이번 시간에는 스케치의 수정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케치의 수정 도구는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쓰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턴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간단하게 알고만 넘어가세요. 이거는 이제 거의 쓰이지 않는 명령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래도 알려드린 이유는 꼭 어쩌다 한번 쓸 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때 사용 방법을 모르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사각형을 먼저 잠깐 그려놓을게요. 이동 명령은 아시다시피 개체를 이동하는 명령입니다. 클릭하면은 선택할 개체와 기준점을 선택하가 나오죠. 그래서 선택할 개체를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기준점을 잡아서 두 번째 점을 옮깁니다. 이렇게 찍으면 옮겨지는데 여기서 복사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동과 동시에 복사가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 복사 명령하고 얘하고 도대체 뭔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정확한 입력을 이제 기준점을 찍고 나서 정확한 입력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XY 좌표로 이제 얼마만큼 이동해라 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입력이 돼요. 자, 복사 명령. 복사 명령은 아까와 똑같네요. 선택하고 기준점을 체크한 다음에 복사를 하면 되는데 아까와 다른 점은 이동 명령에서 하나만 복사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중 복사가 된다는 게 좀 틀립니다. 정확한 입력이나 요거는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회전 명령. 회전 명령도 선택하고 중심점을 선택한 다음에 자, 가끔가다 이제 회전 명령을 선택하면은 이제 이 형상이 구속 조건이 있다는데 이걸 제거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아니요 하면 그냥 명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 회전을 할 때 자, 제거하시겠습니까? 예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가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빙빙 돌아서 해도 되고 아니면 각도를 직접 이렇게 써주면은 이렇게 회전이 되겠습니다. 자르기 명령은 이제 CAD를 하시는 분은 트림 명령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좀 빠르실 텐데 이런 식으로 교차되는 여러 개의 선이 있을 때 자르기 명령을 클릭하면은 여기 트림 명령은 그 자를 기준 개체를 선택한 다음에 자를 개체를 선택하는 거였는데 인벤터는 그렇게 복잡한 절차 없이 그냥 그 서로 교차되는 부분에다가 그냥 갖다 대면 이렇게 이 구간이 이렇게 잘리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갖다 대고 클릭하면 잘리는데 캐드하고 다른 것이 이렇게 하나씩 예를 들어서 이 테두리를 전부 다 잘라야 된다고 했을 때 오토캐드처럼 하나씩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점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지나간 자리는 이렇게 다 알아서 잘려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좀 사용 방법이 좀 간단해요. 자, 연장 명령은 자, 보시다시피 두 개의 선이 있을 때 얘가 여기까지 끝까지 닿고 싶을 때 쓰는 게 연장 명령입니다. 사실 이거는 나중에 가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나중에 구속 조건 배우게 될 텐데 일치 구속 조건으로 여기하고 이걸 딱 하면 갖다 붙어버리거든요. 얘가 딸려온다는 게 문제지만 연장 명령은 이제 클릭을 해서 이렇게 갖다 대면은 자르기 명령과 같이 뭐 기준 선을 선택할 필요 없이 그냥 이 해당 선을 선택하면은 자동으로 연장이 되게 보입니다. 이렇게. 클릭해주면 바로 연장이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그 다음에 분할 명령. 분할 명령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딱 설명이 나오네요. 그죠? 곡선 도면 요소를 2개 이상의 단면으로 분할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지금 선 하나, 원 하나 있잖아요. 근데 분할 명령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교차되는 게 있을 때 여기 점으로 해가지고 찍으면은 이렇게 분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갖다 대면 원이 이 선에 대해서 2개로 분할됐네요. 혹은 선에다 갖다 대면 선을 이렇게 잘라주죠. 이렇게. 그래서 선이 원에 대해서 3개로 분할됐네. 이런 식으로. 이게 CAD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인벤터에서는 나중에 그 끝점에 대해서 그 프로파일 영역이라는 걸 조금 심각하게 좀 알아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 명령이 어떻게 보면 조금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명령은 수정 명령에서 다른 명령은 제가 별로 좀 무시하는 편인데
자르기 명령하고 분할 명령 그리고 간격 띄우기 명령하고 조금 제가 좀 쓰는 편이에요. 자, 축척 명령은 자 스케일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개체의 크기를 키우는 거죠. 클릭해서 개체를 쭉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기준점을 잡고 자, 이제 축척 개수 예를 들어 2배로 키우겠다. 그리고 축척 개수를 2로 써주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2배로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혹은 여기에 나중에 배우게 될 자, 치수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예를 들어 뭐 80에 70이다. 이거를 축척을 쭉 해가지고 기준점을 잡고 이 치수를 완화하겠습니다. 예, 해가지고 이제 개수를 2배로 하면은 이제 얘가 치수까지 커져서 2배로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자, 느리기 명령은 이제 CAD의 스트레치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사각형은 보시면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은 이 구속 조건 명령에서 전부 다 수직이라고 수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끝점을 자꾸 늘려도 이렇게 늘어나요. 사각형이 커지는 식으로. 그래서 이쪽을 볼을 잡아당기듯이 쭉 잡아당기려면은 자, 여기 느리기 명령을 쓰셔야 되는데 느리기 명령을 클릭하고 자, 선택은 이 보시면은 이것도 CAD하고 똑같이 크로스 셀렉션, 윈도우 셀렉션과 크로스 셀렉션이 있는데 윈도우 셀렉션은 보시다시피 제가 윈도우 셀렉션으로 드래그한 이 영역 안에 전부 들어온 개체만 이렇게 선택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밖에 선택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윈도우 셀렉션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 느리기 명령 쓰시려면은 자, 크로스 셀렉션.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윈도우 셀렉션이 되고 왼쪽으로 들어가면 크로스 셀렉션이 되거든요. 크로스 셀렉션일 때는 걸리는 건 전부 다 선택된다 이렇게. 그래서 느리기 명령을 쓸 때는 윈도우 셀렉션은 잘 맞지 않고 크로스 셀렉션을 쓰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어로는 윈도우 셀렉션은 창 선택, 그 다음에 크로스 셀렉션은 걸치기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잡아가지고 기준점을 여기를 톡 잡고 쭉 잡아 늘립니다. 이렇게. 이게도 아까 무브 명령어, 아니 회전 명령어 비슷하게 구속 조건이 있는데 제거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 하면은 이렇게 쭉 늘어납니다. 간격 띄우기 명령은 이거는 나중에 좀 중요하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오토캐드 오프셋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격 띄우기는 클릭을 해서 자, 해당 개체를 선택하면 이렇게 쭉 뻗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쭉 뻗어 나오는데 예를 들어 뭐 30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30만큼 떨어진 채로 이렇게 입력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요거는 분명히 개체가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아까 했었던 사각형도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간격 띄우기 명령을 하면은 전부 다 선택된단 말이죠. 이렇게. 가끔 가다가 나 선택 다 안 되고 요 하나만 간격 띄우기를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간격 띄우기 명령을 했을 때 이제 추가 옵션이 있는데 이게 표시가 안 나죠. 이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여기에 루프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체크를 해제하면은 하나씩 선택됩니다. 그 대신 루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다중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개체를 선택하고 선택이 끝났으면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계속 명령을 클릭해야 이렇게 쭉 커지게 됩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패턴을 보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오토캐드로 설계를 하다가 인벤터로 넘어온 입장에서 패턴 명령이야말로 모르고 쓰면 정말 큰일 나는 명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 저는 스케치에서 패턴을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거의 쓰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패턴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교육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일단 자 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패턴 사용법만 알려드릴게요. 자, 형상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CAD하고 틀리게 X 좌표, Y 좌표가 아니라 첫 번째 방향은 이제 모서리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방향. 그래서 첫 번째 여기가 그거예요. 첫 번째 방향일 때
개수를 몇 개로 할지, 그 다음에 거리는 얼마로 할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개수는 몇 개로 할지, 거리는 뭐 얼마로 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화살표가 반대네, 위로 올려야겠네. 그럼 여기 있는 반전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우지 말고 냅둘게요. 자, 그리고 원형 패턴은, 자, 원형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상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축을 선택하는데, 여기서 원형 패턴의 축이라는 건 점이에요. 그래서 그 허공에다 찍으면 이게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점에 해당하는 점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적당한 데 점을 하나 찍어주고, 다시 한번 원형 패턴의 형상을 선택하고 축을 선택한 다음에 360도에 대해서 뭐 6개는 6개, 5개는 5개, 이런 식으로 확인 버튼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자, 미러는 말 그대로, 자, 스케치 개체를 대칭시키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칭할 개체와 그 다음에 대칭의 기준으로 쓸 선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허공에 안 찍어지기 때문에, 자, 선택을 해주고 미러선을 선택한 다음에 적용 버튼을 누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미러가 됩니다. 자, 근데 그 인벤터의 패턴하고 오토캐드의 패턴이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인벤터의 패턴은 얘가 수정이 돼요, 나중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서 개수 4개에다가 거리 얼마인데, 난 이거 개수 3개로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패턴된 개체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패턴 편집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패턴을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돼요.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패턴 편집. 그러면은 자, 아까 패턴을 해서 확인 버튼 누르기 직전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개수를 이렇게 바꿔주거나 하면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이거는 원형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안타까운 건 이거는 이제 대칭 패턴은 제외입니다. 대칭 패턴은 이거를 없어요. 편집할 수 있는 명령은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스케치의 수정 도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